법률 상담한 사이에요. 그리고 영사 추천을 했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뜬금없었어요. 참 이렇게 얘기했던 도모 변호사가 경공모에 지금 실세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관계라고 보세요? 그 질문을 드리면서 도모 변호사 알고 보니 드루킹보다 더 높은 실세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에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루킹을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법률 상담을 좀 해줬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랬던 도모 변호사. 아보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 사람은 오사카 총영사직 추천에 그거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죠. 상의한 적도 없어요. 제가 오사카 총영사를 뭐 왜 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날 일본 대사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직접 드루킹에 요구했고 2016년 3월 총선 전에 드루킹 노회찬 만남을 주선했으며 특검에서 지금 밝힌 걸로는 드루킹 측이 노회찬 측 돈 전달 증거 위조했다. 드루킹 측에서. 노회찬 측에 돈을 전달한 증거를 위조했다. 이런 거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사 내용을 좀 요건 또 두고 봐야 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고 와서 여러분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어제 소환 조사를 한 도모 변호사를 오늘 새벽 1시 5분경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서울구치소에 입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경 소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혐의는 2016년경 드루킹과 공모하여 특정 정치인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정치 자금을 전달, 기부한 혐의와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적용하였습니다. 노회찬이는 5천만 원 전달에 관여하셨습니까? 경공모에서 5천만 원 모으신 겁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증거 위조 혐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무슨 관계였는지가 좀 중요한 대목 아닌가요? 황정수 소장 보시기에? 제가 볼 때 저 도 변호사라는 분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봤을 때는 경공모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회찬 의원에 대한 금품이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깊이 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특검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특검의 핵심적 목적은 댓글 조작에 관한 여건 핵심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특검을 하고자 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특검이 지금 시작하고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닭 대신 꿩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노회찬 의원의 의혹도 이렇게 규명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그런 부분, 언제 그러면 댓글 부분들을 조사해서 갈 거냐. 뭐 출력을 하면 2,800kg래요. 종이를 쌓아놓으면 그 댓글 관련 정보가 말입니다. 그래서 저걸 언제 하려고 저러느냐. 그렇게 봤을 때 심히 걱정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김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김현수 교수님. 예. 뭐 깊이 볼 것도 없고 둘 관계는 결국은 악어와 악어새 이제 서로가 잘하는 범위 거의 다르지 않습니까? 드루킹이 잘했던 것과 도 변호사가 알고 있었던 게 달랐기 때문에 굳이 뭐 상하를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악어와 악어새 관계다라고 보고요. 이번 사건은 저는 결국은 인터넷 여론 조작, 댓글을 미끼로 권력자에게 다가서서 권력자에게 어떤 권력 핵심부에 들어가려는 청탁 사건이었다. 실패한 성탁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식의 어떤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차제의 법률적으로나 여러 것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수 교수님.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과 경기고 동기동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고의 인맥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그런 고급 인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돈줄 역할을 했을 것이다. 돈줄.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자금 총책을 맡았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전달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뭐 황정수 소장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특검이 하는 그런 수사가 본질보다는 곁다리 수사로 이렇게 흐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노회찬 특검도 아닌데 지금. 그렇죠? 정은갑에. 뭐 같은 배를 타고 동일한 목적을 갖고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일련의 과정들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순수한 그 지원 지지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움직였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총영사든 인사, 청와대 누구 행정관을 듣는다 인사 여러 청탁 등이 뜻대로 안 되면서 뭐 폭로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 조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련의 과정은 같이 배를 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거의 뭐 공동 투자자 뭐 이런 이지수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은행을 털 때 총을 갖고 협박한 사람이 더 큰 죄인이냐 아니면 금고에서 돈을 뺀 사람이 더 큰 죄인이냐 뭐 이런 걸 따진 것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수사 내용들을 보면은 둘 다 국가기관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너무나 좀 뭐랄까 가볍게 생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일본 대사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요청을 했다? 그다음에 뭐 오사카 총영사를 한번 추천했다? 이게 다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좀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뭐 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보강이 이루어지면서 뭐 어떤 식의 역학 관계가 성립됐는지 이런 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근데 전 두 사람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드루킹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옆에 두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도 변호사 입장에서 드루킹을 가지고 있어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뭘 얻을 게 있겠어요. 물론 내가 오사카 총영사 가고 싶다 그래서 드루킹한테 접근했을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드루킹한테 접근한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일종의 정치적 뭐 어떤 종교적 어떤 뭐 신념으로 묶인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를 보내려고 했던 것도 일본이 뭐 침몰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좀 황당해요. 일종의 드루킹이 자기 어떤 세계관을 구현할 수 있는 그 대리인으로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오사카 총영사직도 안 줬다 그래가지고 막 정부를 공격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관계는 약간 좀 분신과 같은 관계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정치인하고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다른 것에 있어서 드루킹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대신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도 변호사를 철저하게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 생각지 못했던 얘기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 과정에서 분신이라는 김성환 평론가 얘기를 해주면 둘 다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지금 못 듣고 그럼 있으니까 양쪽 다 분신하는 걸로. 양쪽 못 듣고 있으니까 그냥 해봐드리고요. 7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물선이 재앙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이제 늦게나마 금융감독원이 그 돈스코이오죠? 이 보물선 사태에 대해 투자자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보시죠. (150조 원) 뭐 보물선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스코이호에 대해서. 그런데 최초 발견권 내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요. 지금 뭐 이게 점점 복잡해지네요. 주인이 대체 누구예요? 신일그룹 얘기는 보물선은 우리가 발견했어요. 국내법상 80% 소유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돈이에요. 가치가 150조, 한 10억으로 조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신일광채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회장이 전 동아건설 근무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150조 보물선 그거 내 거예요. 그러면서 신일그룹 경영진을 이 사람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어요, 지금. 그런데 동아건설도 나서서 2003년에 우리가 발견했죠. 그러면서 최초 발견자 권리를 주장해 놨습니다. 한편 해양과기원 관계자는 2003년에 발견해서 사진도 공개했던 겁니다. 신일그룹이 처음 발견 뭐 했다고 이거 터무니없어요. 현지 전문가들은 금괴는 없을 것이다. 전함 소유권은 러시아에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니까 복잡합니다. 들어보시죠.
10만 원 살려주겠다고 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가지고 저희가 7월 15일 날 저동항 1.5km 해상에서 들어가자마자 15분 만에 발견한 겁니다. 이 배는 스스로 자침한 배입니다. 태양법하고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유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영해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우리 매장물 발굴 허가법에 따라서 또 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쪽하고 비공식적인 러시아가 이걸 안 되게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건 절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이 상자를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거를 동영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날 기자회견 때 공개를 할 겁니다. 수정 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정확히 정밀 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황장 소장 좀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과거에 보면 카메룬 다이아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보정을 좀 서주면서 세게 튀겨 먹은 게 있었습니다. 요란했어요. 예, 보통 금이나 다이아나 이렇게 보물선 이런 거는 보면 투자를 유치하거나 네. 주식 위에 상장 등 연계된 주식이 있어서 주식을 갖다가 튀겨 먹거나 네. 이럴 때 이제 블러핑용으로 등장을 많이 하죠. 네. 그때 발틱 함대가 태평양 함대로 재편되면서 아마 15,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렇게 와가지고 독도 앞바다에서 시마 해협을 지나가 독도 앞바다에서 기진맥진해서 나중에 자침 스스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의 하나가 러일 전쟁에서 거의 승부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가 배상해 줘야 될 돈을 저기에 싣고 왔는데 배가 가라앉아 버려서 배상비가 없다라는 용도로 하지 않았나라는 역사적인 해석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블라디보스톡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한 9,000km 정도를 기차로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금을요, 그 15,000km를 넘어서 배로 바다를 그 당시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갚으려고 금괴 싣고 갔는데 아이고 어떻게 배가 빠져버렸네. 예, 그랬던 거죠. 네. 스스로 그러니까, 자침했어요. 일본군이 침몰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 가서 찾든지 이렇게 됐다. 아예 없는 거다 금괴가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식 교수님. 이 보물선 이야기는 동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다 신기루로 끝나요. 그리고 주인이 서로 나타나는 것은 제가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무지물 선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은 먼저 점령한 사람이 내 거다, 임자다. 그러니까 서로 내 거라고 달라드는 것이죠. 우리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하시겠죠, 김현성 교수도 할 말 있어요? 생각하면 기분은 좋죠. 150조의 보물선, 우리 낭만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물선이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가 신안 앞바다 보물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5년에 한 어부가 이 고기를 잡으려고 넣어놓은 그물에 도자기가 6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도굴꾼들 많이 갔잖아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한 10년 동안 난리가 났고.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오늘 밤에도 누구 또 저희가 헤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 밑에서? 그게 먼저 찾으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일그룹이라는 데서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평론가도 방금 전에 변호사 얘기 들어야 되는데 다들 또 얘기를 하시네. 제가 볼 때는요, 수십 군데에서 다 잠수정 띄워가지고 다 확인해보고 금 없는 거 알고 그동안에 안 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미 게임 오바다. 고철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주 변호사도 말씀 주십시오. 글쎄요, 투자주의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하나 얘기하면 우리가 한번 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은 만약에 정말 저 안에 금괴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많이 누가 갔나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 이제 국제법에도 공해상에서 만약 저게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의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자에게 우선순위가 갑니다. 근데 지금은 울릉도 앞바다라고 하니까 아마 국내법이 적용돼 가지고 설사 인양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아마 재무부에서 많이 갖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